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패시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데브옵스 행사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방인인 보안 쪽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데브옵스에 대해서 보안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부분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제가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브옵스 관련된 부분은 한 3, 4년부터 벌써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많은 고객분들은 이제 데브옵스에서 어떻게 하면 데브스택옵스로 움직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고객들도 있고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BD 채널, 그리고 뭐 오피스 오브 CTO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데모 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제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패시지라는 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연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한 제품들, 예를 들어서 퀄리스라든가 라피드7 혹은 뭐 퍼펫, 셰프 안서블,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연동을 해서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젠킨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안을 함께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고 풀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두 아들을 데리고 있고요.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을 하다가 3년 반 전에 이 회사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저희 회사하고는 무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 회사의 보안 폴리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걸 이슈니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희 회사가 아닌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랑 말씀드리지 않을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미국에 취업할 수 있어요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연봉 얼마나 받고 계세요? 혹은 연봉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트럼프 좋아요?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아시겠죠 벌써? 저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이 좋아요? 구글이 좋아요? 마소가 좋아요? 네. 어느 거든 시작을 하세요. 궁금해 하시는 거 시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늦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데브옵스를 하고 있다는 하는 미국 회사들은 어떤 보안을 하고 있나요? 다른 회사들은 데브섹옵스 팀을 구성을 하나요? 혹은 데브섹옵스라는 팀이 필요로 한가요? 그죠? 데브섹옵스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시작부터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시작을 하셔야 돼요. 플랜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그죠? 일단 빨리빨리 엎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움직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저희 클라우드 쓰는데 어떤 보안부터 해야 되나요? 로그부터 빨리 수집하세요. 그죠? 네. 사장님이 보안에 돈 쓰는 걸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링크드인에 이력서 빨리 업데이트 하세요. 다른 데 가시면 됩니다. 네. 사장님이 변화를 두려워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렸죠? 빨리 업데이트 하세요.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점점점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특히 한국에서 며칠 전에 또 발표도 났죠. ISMS 어떻게 할 거냐, PIMS 어떻게 할 거냐, 뭐 다 뭉치겠다. 옳다 안 옳다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컴플라이언스는 절대 마지막이 아닙니다. 네, 이런 PCI DSS, 히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걸 만든 이유가 뭘까요? 각각의 회사들이 보안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만든 거예요. 절대 컴플라이언스 하면 보안이 완료가 됩니다가 아닙니다.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회사 다니시는데 프로젝트 콜이나 매니저가 컴플라이언스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드인에 이력서 빨리 업데이트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시큐리티에 대한, 보안에 대한 리퀘어먼트는 컴플라이언스와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서브셋이에요. 자, 컴플라이언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이직 서브셋입니다. 내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아주 작은 거예요. 저희 ISMS 했고요. PIMS 했으니까 더 이상 돈 안 들여도 돼요. 자, 링크드인 빨리 업데이트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CI/CD 많이들 얘기하시죠.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참 좋은 얘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더 드릴 거예요. CSCC라는 분입니다. Continuous Integration을 하고 Continuous Deployment를 하는데, 보안은 스냅샷처럼 맨 마지막에 가만히 서 있다가 운영이 될 때 고민을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미국에서는 Shift Left라는 텀을 써요. 왜냐면 Left에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플랜을 하고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운영을 하고 쫙 하죠. 근데 운영에서 보안이 들어가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Shift Left, 즉 플래닝 할 때부터 보안이 적용이 돼야 되고 컴플라이언스가 적용이 돼야 된다. ISMS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리뉴를 받고 있는데, 그 리뉴를 받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해서 다 방안에서 열심히 리스트 만들고
리포트 만들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DevOps를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클라우드를 고민을 하시거나 클라우드를 벌써 쓰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클라우드에서 평균적으로 버추얼 머신이 살고 있는 시간이 24일입니다. 컨테이너는 2.4일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컴플라이언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죠? 항상 지속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운영을 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분이 자, 우리 회사는 CI/CD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뭘 물어봐야 될까요? CCCS는 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셔야겠죠. 만약에 매니저님이 자, 우리는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컴플라이언스를 컨티뉴어스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를 문의를 하셔야겠죠. 자, 들어갑니다. DevOps. 많은 분들이 DevOp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텀들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코가 말하는 DevOps, 여기 보여드리는 AWS가 말하는 DevOps, 다 뭐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DevOps가 다 틀려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DevSecOp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DevSecOps는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면 자, Development도 아니고 Operation도 아닌 가운데 있는 애예요. 자, Regular Expression 정규식 좋아하시는 분. 그죠?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미들 차일드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셋째 아이 중에 가운데 껴있는 애. 그죠? 형은 공부를 잘하고 동생은 운동을 잘하고 가운데 있는 애는 뭘 해도 욕먹어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7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에 보면 지금 28대 24로 보안 아날리스트에 대한 직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모든 분들이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화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항상 필요로 하다고 하는데 근데도 더 부족한 거는 보안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찾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 쭉 다 읽어보실 수 있는데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회사에서 보안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인력 공고를 내도 그거를 찾아서 오는 사람도 적고 그거를 클릭하는 사람들도 적어요. 클릭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을 보고 아, 나는 이 직업에 적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포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DevOps에서는 언제나 항상 맨 마지막에 가장 나쁜 보안팀이 NO라는 답을 하게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디플로이를 지금 새벽 3시 하시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다 모여서 IP부터 시작해서 방화벽부터 뚫고 시작합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DevSecOps라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친구들입니다. 그죠? 네트워크 보안하시는 분들, DB 어드민, 프로젝트 매니저. 참고로 이분들이 진짜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진을 떠서 거기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개발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개발자다. 저는 운영자다. 자, 지금 두 운영자와 개발자 손 드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허탈하게 회사 일 얘기해 본 적이 언제 있어요? 안 어울려요. 서로들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사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개발자 누구세요? 운영하시는 분 누구세요? 한 다음에 오늘 오후 3시에 앞에 있는 바에서 해피아워 할 텐데 혼자 오시면 무료로 술이랑 치킨은 안 드려요. 근데 다른 한 분이랑 손잡고 오시면 원하시는 대로 드립니다. 자, 그 벽을 깨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단계 한 단계씩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DevOps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개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운영까지 하래. 그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DevOps와 DevSecOps는 한 사람이 디벨롭먼트를 하고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한 사람이 보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영팀도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있는 조직입니다. 개발팀도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있는 조직이에요. 보안팀도 나름 관심을 좀 주시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팀들이에요. 어떻게 그 노하우를 한 사람이 다 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화면이에요. 그 노하우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적인 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DevSecOps고 그게 DevOps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컬처 체인지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컬처 체인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Lean and Apply, 즉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DevSecOps가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요? 로그부터 수집하시고 일단 시작을 하세요. 예, 앉아서 생각하고 뭘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시간입니다. 다른 데는 벌써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죠? 모든 프로세스는 자동화가 돼야 돼요. 앉아갖고 띡, 띡, 띡 하고 있으면
벌써 버추얼 머신이 5개가 떴어요.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머신 혹은 컨테이너가 뜰 때마다 어떻게 보안을 적용하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디자인할 때부터 보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운영팀이고 개발팀이면 그런 부분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보안팀 불러야죠. 보안팀이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소주 한잔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분도 고충이 많고 또 친해지면 버득게 또 굉장히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부터 할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뭐부터 시작하세요. 저한테 어떤 분이 작년에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제품이 좋아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라는 제품도 있고 뭐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제품이 좋은지 그래서 선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뭐 쓰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쓰고 있대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빨리 쓰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년에 다시 고민을 하셔도 돼요. 쓰시면서. 실패는 시도하는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항상 시도하면서 실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퍼레이션 팀인 운영팀과 보안팀과 개발팀하고 항상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게 슬랙 채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메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에 대한 약점, 자기에 대한 어려운 점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걸 굉장히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주의 삼겹살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항상 내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가 내가 뭘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매트릭스가 있어야 되고 메저먼트가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공을 했으면 몇 퍼센트 성공을 했는지, 몇 퍼센트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고민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첫날 만든 매트릭스와 메저먼트가 1년 후에까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데브옵스 사이클도 항상 진화가 되듯이 얘도 항상 진화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보안 쪽에서 왔지만 그리고 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일하면 솔루션 아키텍처를 일하곤 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데브옵스와 데브세옵스는 코어 디벨로퍼들이 리드를 하셔야 돼요. 왜냐? 개발이 없으면 운용도 없습니다. 그죠? 개발이 없으면 보안할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항상 코어 디벨로퍼, 제가 여기다 다운표를 쓴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디벨로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코어 디벨로퍼라는 거는 즉 이 프로젝트에서 수장을 역할을 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자신 있게 자 이번 프로젝트는 보안팀과 운영팀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뭐 어떤 공부를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프로세스와 시큐리티 매저먼트가 변하는 부분이 데브옵스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갖고 있던 보안에 대한 평가 항목, 그죠? 기존에 갖고 있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개발하는 환경이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킨스 사용하시는 분, 그죠? 조금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젠킨스를 제가 여기 적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CI/CD를 사용할 때 젠킨스를 사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플러그인들이 많아요. 왜 플러그인이 많은 게 좋아요? 왜냐면 다른 솔루션들하고 연동을 할 수 있고 자동화가 가능하니까. 그죠? 어머나. 자, 젠킨스가 보고 있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CVE 디테일이라고 해서 취약점에 대한 결과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예요. 어플리케이션별 혹은 CVE별로 넣으시면 어떤 소프트웨어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하고 리스트를 줍니다. 근데 이 젠킨스에 대해서 2011년부터 해서 17년까지 쭉 내용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버너러빌리티들이 쭉 있어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도 있고 개인 프리빌리지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개인 프리빌리지, 즉 누군가가 해당 젠킨스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할 수 있는 취약점이 4개나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쪽을 통해서 어떤 커맨드를 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9개나 돼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젠킨스 쓰고 계시는 분들 중에 취약점 분석하시는 분 몇 분 되세요? 쉽지 않아요. 그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내가 개발하고 나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밀 때 젠킨스 태워 돌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해커라면 왜 바보같이 보안 적용되어 있는 웹업 서버에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겠어요.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애가 있는데 젠킨스 프로세스만 제가 잡아놓으면 그 안에 진행하는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또 하나는 GitHub 엔터프라이즈, 즉 공개된 그 웹사이트의 SaaS 방식으로 제공되는 GitHub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에서는 GitHub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언프렘 혹은 버추얼 머신 형식으로
기존에서 관리하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취약점들이 있어요. 제가 해커라면 GitHub을 뚫겠죠. 왜냐? GitHub에 새로운 게 커밋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젠킨스가 픽업해갖고 빌드를 시작을 하죠. 제가 딱 한 번만 하면 운영되고 있는 서버들에 엄청나게 많은 반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점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좋은 솔루션입니다. 훌륭한 솔루션이에요. 하지만 그에 상응한 보안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보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무서운 현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죠? 이큐팩스 엄청난 일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어요? 보안 취약점을 알고 패치를 안 했거든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알고서 안 하는 거는 안 되죠. 저 아까 말씀드렸죠. 두 아들이 있다고요. 걔네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 잘못했어요. 너 왜 그거 알면서 했어? 그죠? 하물며 아이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큐팩스는 엄청나게 큰 회사가 알면서도 못했어요. 근데 그걸 단순히 안 한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이유가 있죠. 어쩔 때는 취약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어플리케이션이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해당 드라이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키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좀만 더 노력을 하고 좀만 더 데브옵스 환경을 구현을 했다면 제대로 구현을 했다면 취약점에 대한 방어 혹은 취약점에 대해서 돌아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ESEA, 베리폰, 다큐사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불쌍하신 분이에요. 여기 있는 고객분들이 엄청나게 큰 고객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분들을 고객사, 우리 회사의 고객사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하나 볼까요? 원러긴. 뭐 하시는 회사인지 아세요?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싱글 사인온 하는 회사예요. 원러긴을 통하면 오피스 365 저희 회사 솔루션들을 각각의 사스 플랫폼들에 싱글 사인온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털렸어요. 싱글 사인온 하는 회사가 털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죠? 다큐사인, 컨트랙트. 아저씨와 저랑 같이 일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뭐 회사 간의 계약을 하는 회사예요. 털렸어요. 그죠? 엄청난 무서운 일입니다. 앤썸, 야후, 우버, 이베이, 딜로이트, K마트 다 큰 회사들이에요. 이 소스들 보시면 여기에 리스트가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거기서 드렉슬러가 나오죠.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 춤을 추는 사람과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이 있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내가 해킹을 당한 걸 아는 회사와 해킹을 당한 걸 모르는 회사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한다면 어느 회사를 선택을 하겠어요? 적어도 툴들과 상황이 적용이 돼서 내가 해킹을 당했던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빨리 그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안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에 사람들이 세 가지 레벨을 얘기를 합니다. 프리벤션을 해야 되고, 프로텍션도 해야 되고, 레질리언스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해요. 저는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안은 프로액티브한 부분과 리액티브한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잘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 인형이 저희 회사 로고예요. 저 앞에 가시면 이거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는데 얘 이름이 돈입니다. 돈 더 데이먼인데 데이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전 유닉스 하시는 분들이나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프로세스식으로 얘가 돌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보안 취약점을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벗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얘는 원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프로액티브하고 리액티브인데 요새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잘 관리를 해서 절대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깨지지 않는 엄청난 환경을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무슨 일이 터졌죠? 랜섬웨어 터졌죠. 랜섬웨어 터지니까 어떻게 하나요? 고객님, 저희 랜섬웨어 전문 솔루션이 있어요. 이거 한번 사보지 않으시겠어요? 얼마예요? 한 15억인데 3억에 드릴게요. 그죠? 이런 일 많잖아요. 왜 보안 문제가 터지면 그 보안 문제를 전문화하는 솔루션들이 나타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프로액티브하게 랜섬웨어를 막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자, 불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프로액티브하게 못 막으면 리액티브하게 막아야겠죠. 일어났을 때 적어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안 쪽에 전체적인 트렌드가 기존에는 프로액티브에 돈을 더 많이 썼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데브옵스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빨리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자, 일어나는 거를 막는 것보다는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퀵 리액션으로 리액티브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프로액티브에 대해서 라피7 되게 큰 회사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의견을 쭉쭉쭉쭉쭉 달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프로액티브라는 건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하고 친해지세요. 소주 한 잔 더 마시고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그죠? 그래야 정확하게 어떻게 프로액티브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랜섬웨어 문제 터졌다고 랜섬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갖고 방어한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현재 뭘 갖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재밌는 사진입니다. 물이 나오는 것이 하나예요. 찬물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따뜻한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보틀로 받아갖고 옆에 있는 커피포트에 집어넣습니다. 커피포트에 전원이 꼽혀 있고 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따뜻한 물이 나와요. 엄청나게 훌륭한 부분인데 저걸로서는 물론 잘했지만 이런 그 다음 레벨까지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 프랑스에 있는 커넛이라는 회사예요. 이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자,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터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어떤 회사인지?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많은 노드들을 돌리다 보니까 더워요. 그죠? 그래서 쿨링을 하려고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인텔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앰비언트 템퍼러처라고 하는 CPU 근방에 있는 온도를 3도 정도에서 올려서도 CPU가 작동을 하면 내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얻을 수 있는 비용 감소 효과가 15% 정도가 가능하대요. 인텔이니까 그럼 발표하겠죠? 자, 이 회사는 거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갔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따뜻한 게 필요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지아타를 제공을 합니다. 집에다가. 고객님, 레지아타 쓰세요. 그리고 인터넷 연결해 주시면 AMD CPU가 열심히 돌면서 발열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컴퓨팅한 정보는 어디로 가요? 인터넷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서 이노베이티브한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거예요. 아까 이것도 전혀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아마 첫 번째 레벨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로 항상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왜가 아니라 왜 아냐 라는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백업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안 해요? 그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스냅샷이랑 백업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데 분명히 예산 요청했는데 예산이 안 떨어지네. 이거 장애 터지면 어떻게 고민을 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즉 서버에 인증해서 들어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인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한 두 번째 인증을 통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 싱글 사인을 하더라도 뭐 문자로 한다거나 아니면 유비키를 통해서 한다거나 USB 동굴 방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제가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겠지만 항상 why not을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야, 그 돈 왜 써야 돼? 가 아니라 그 돈을 왜 안 써? 그죠?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내가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클래시 오브 클랜에 나와 있는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건데 이 클래시 오브 클랜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많은 분들이 했죠.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방어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공격받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그 공격을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방어력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포럼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IT에도 적용이 됩니다. 무작정 내가 뭔가를 준비해두고 엄청난 파워를 갖고 기가 센 해커가 들어와서 이거를 해킹할 거야. 그러니까 난 방어를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내 시스템을 해킹을 해보고 내가 내 시스템들에 대해서 장애를 줘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실시간 러닝타임 프로덕션 환경에 장애를 주고 공격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저희 회사 사장님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링크드인 빨리 업데이트 하시고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케이오스 몽키나 케이오스 휴먼, 케이오스 킹콩 같은 식으로 오픈 소스예요. 다 받으셔서 운영하실 수 있어요. 적용하실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아키텍처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낼 수 있는 툴도 있어요.
물론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시스템들이 장애가 나서 서비스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쓰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런 거를 했을 때도 견뎌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리액티브.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액티브 있어요. 네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리액티브가 좀 더 많은 투자를 받고 있고 좀 더 많은 일들을 요새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프로액티브로 막는 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또 다른 픽처가 나옵니다. 친구들을 사귀세요. 그죠? 나쁜 친구, 좋은 친구 없습니다. 알아서 나쁜 친구 없어요. 얼른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분들하고 아침에 혹은 점심에 혹은 저녁에 3, 4분씩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고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고 나의 고충을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제공해 주실 거예요. 자, corrective, 그 다음에 fix. 밴드에이드라고 그러는데 반창고죠. 자, 지금 보안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딱 가면 장비들이 엄청 쫙 깔려있고 대시보드가 막 현란하게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빨간색은 뭐 몇 달 전부터 빨간색이었어요. 그죠? 노란색은 몇 달 전부터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왜 안 고쳐요? 아, 저거 고치려면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해야 돼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솔루션을 더해서 반창고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솔루션들을 어떻게 연동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보안팀에 있었고 저기 황원석 부장님도 보안에 계시지만 보안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앞에 닥쳐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지 이거를 어떤 장비들과 연동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까라는 고민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지만 사실상은 반창고가 덕지덕지되어 있는 이런 현황이라는 게 많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몇몇 분들은 데이터 센터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가 점점 없어지니까. 아마존 사용하시면 데이터 센터 볼 일 없으시죠? 저는 실제로 제 케이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 상판을 뚫고 위에 천장을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겉에서 멀쩡해 보여도 상판 뚫고 위에 보거나 액세스 블록 딱 뜯으면 죽어있는 쥐도 나옵니다. 자, do not repeat yourself.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세요. IT 크라우드라는 드라마 보신 분 있으세요? 그 사람이 전화 받으면 그러죠.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 껐다 켜봤어요? 또 전화가 옵니다. 컴퓨터 켜봤어요? 문제는 걔네들이 껐다 켰다라는 해서 해결이 된 거는 픽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어느 어플리케이션에 메모리 렉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해당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그 서버, 컴퓨터 혹은 서버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다큐멘트를 하지 않고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고 매번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양치기 소년같이 돼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의 대시보드를 딱 들어갔더니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몇 달 전부터 그대로였어요. 그럼 나중에 정작 빨간색이 떴을 때 안 봐요. 그죠? 뭐 빨간색이 5개였는데 혹은 빨간색이 59개였는데 60개가 된다고 한들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빨간색이 0개였는데 하나가 되면 엄청나죠. 제가 미국에 지금 근무하고 있으면서 어느 데이터 센터에 오퍼레이션 센터를 갔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숫자가 없어요. 대시보드가 크다랗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생기면 빨간색으로 변경이 돼요.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빨간 게 100개든 1개든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얀색으로 되고 있다가 빨간색으로 변해요. 평상시에 검은색으로 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막 해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딱 변하고 나면 화면이 쪼개지면서 현재 무슨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알람이 계속 뜨고 있어요. 퍼펫이 돌고 셰프가 돌고 그 로그 분석하는 애들이 알람을 티켓팅을 열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티켓팅 올라오기 시작하고 관련된 사람이 슬랙 채널이 자동으로 열려서 관련된 사람들이 슬랙 채널에 막 인바이트가 초대가 돼요. 그리고 그게 다 문제가 끝나면 다시 검은색으로 변해요.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겠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걸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도 이제 메가존이라는 회사랑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가면 그 얘기를 해드려요. 저희 제품을 사시려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보안 제품을 파는 사람이라서 많이 팔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 제품을 테스트를 하시겠대요.
저희 제품이 방화벽 관리해주고 로그 분석해주고 취약점 분석해주고 하고 있어요. 왜 그걸 왜 어떻게 테스트하실 거예요? 그냥 단계별로 예전에 방화벽 사던 방식으로, 예전에 IDS, IPS 사던 방식으로, 그리고 한 사람이 그거 담당하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빨간색은 50 몇 개가 넘는데 관리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검은색 하얀색 그 오퍼레이션 센터 있잖아요. 그거를 하실 타이밍이 되면 저희 제품을 쓰시면 돼요. 왜냐면 자동화를 하시려고 하니까. 그거 하실 생각 없으면 다른 제품 사세요. 어차피 말씀드렸죠. 회사는 두 가지 회사가 있어요. 보안 사고가 발견한 거를 아는 회사, 모르는 회사예요. 이분은 아쉽게도 기존의 매저먼트, 기존의 매트릭스를 갖고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시게 되면 결국은 똑같아요. 아마 제2의 랜섬웨어가 나오면 또 이제 모든 벤더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랜섬웨어 해결할 수 있는 거 없냐? 지금 난리 났다. 급하게 3억 예산 나왔으니까 3억 맞춰서 같이 장비 갖고 들어와 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동화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프로액티브와 리액티브 타임라인으로 쭉 보다 보면요. 프로액티브는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발견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저한테 정보를 준 거, 새로운 정보를 얻은 거,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environment에다 해서 집어넣는 거죠. 리액티브는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서 계속 고치고 발견하고 고치고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한 번 할 때 저는 3번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죠. 빨리 찾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자, 데프셋업스 하기 위한 퀘스천 마크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immutable workload예요. 즉 immutable workload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고치지 않는다. 그죠? 사람이 들어가서 고치면 결국은 망한다. 근데 그런 말이 모니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계속 모니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immutable workload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까? proactive와 reactive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개발자가 코드를 리포에 돌리고 빌드 파이프라인을 쫙 돌립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secure coding 솔루션이 얘가 제대로 코딩이 됐는지 확인을 해요. 그 후에 샌드박스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호스트 베이스 스캐너나 이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호스트가 다 설정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요. 보안적인 문제가 없나, 성능에 문제가 없나.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기반의 스캐너, 아까 말씀드린 래피드7이라든가 콜레스라든가 그런 장비들, 혹은 오픈베스 그런 장비들이 이제 스캔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OK가 떨어지면 프로덕션 환경으로 쫙 밀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whitelist 어프로치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폴트는 deni예요. 그죠? 아마 방화벽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 마지막 라인은 deny, 블럭이에요. 그죠? 내가 요청한 거, 내가 필요로 한 부분만 OK가 떨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 회사의 TCP80443은 HTTPD가 갖고 있고, 그거는 아파치라는 유저, 그리고 웹앱이라는 그룹이, 그리고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아파치의 2.4.2.29가 돼야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해놓고, 만약에 이 포트가 다른 프로세스, 혹은 다른 유저 어카운트, 혹은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다른 버전이 들어가 있을 때는 알람이 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들, 즉, 내가 런칭하기 전에 골드 이미지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네트워크 베이스 스캐너가 비싸요. 그죠? IP 단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베스나 다른 작품들 써갖고 오픈 솔루션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접근을 할 때 새로운 서버를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SSH나 RDP는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열려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똑똑똑 문은 안 열어주면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열어보죠. 아예 똑똑똑 아무 음악이 없어요. 그리고 똑똑똑 할 문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집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웹 익스터널이라는 서버가 이런 소스에 대해서 어떤 데스티네이션에서 이런 통신이 가능하고 나머지 디나이가 되는 부분인데 기존의 베스천 서버가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TCP 포트가 막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을 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 바로 가면 안 되겠죠? 그때 방화벽을 변경을 해서 자동으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바꿉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동이라는 거는 여기서 물리적인 거는 MFA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오스 몽키 같은 걸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 즉,
아까 말씀드렸죠? 버추얼 머신이 총 24일 정도 돌아요. 24일 정도 돈다고 해서 마지막이 아니라 기왕이면 24일이 아니라 23시간 도는 게 좋아요. 23시간 안에도 취약점들이 발견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23시간 하나 시간에는 5일분에는 새로운 게 가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내가 내 자신을 공격하면서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부분. 이런 이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린 거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패키지 부분들, 컨피그레이션, 파일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자동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에이전트레스 어플리케이션, 즉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툴. 훌륭하죠. 어떤 툴들이 있을까요? Ansible. 그죠? Ansible이 있는데 Ansible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Ansible 작동하는 부분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마스터레스가 있고 마스터랑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마스터레스는 자기가 혼자서 플레이북 돌려서 있는 거고, 그 플레이북을 외부에서 적용을 하는 거고, 마스터 기반은 마스터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에 대한 크레덴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덴셜을 이용해서 시큐어 쉘이나 위나램 통해서 일을 던져줘요. 보안의 가장 근본. 크레덴셜을 절대 공유하면 안 돼요. 그리고 크레덴셜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Ansible이 3만 개의 서버를 관리하는데 그 Ansible 서버에 아무리 보안을 잘해서 크레덴셜을 갖고 있다 한들 거기가 탈취가 되면, 즉 하나의 서버가 탈취가 되는데 나는 3만 개의 서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런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런 환경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이름은 앞에 계시는 스티커들을 받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솔루션들을 써도 절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서버 그리고 웹 서버들이 양쪽을 써서 퍼펫은 얘네들에 대한 형상을 관리하고 있고, 얘는 얘네들에 대한 보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운영자가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을 합니다. 자, 저는 이 서버에 대해서 이런 커맨드를 날리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러기 전에 너에 대해서 인증을 하자. MFA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타겟 서버가 뭔지, 내가 사용할 유저 아이디, 그리고 어떤 커맨드인지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인테그레이션 서버가 퍼펫에다가 자, 이런 일들 해주세요 라고 던집니다. 퍼펫 볼트, 퍼펫 타스크라는 기능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게 이제 Ansible과 비슷한 일인데,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디를 갖고 이 사용자가 오케이, 얘가 인증이 완료된 애니까 이 장비가 얘네들한테 쟤한테 이 IP 대역에서 이 사용자가 접근하는 걸 허용을 하세요 라고 방화벽을 살짝 열어요. 그 전에는 아무리 퍼펫을 통해서 그쪽을 통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통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인테그레이션 서버에서 키페어를 만듭니다. 리눅스 환경의 경우에는 자, 키페어 구글에다 지금 키페어, SSH 키페어 러스트하고 올리면 엄청나게 많이 떠요. 저희 회사 직원이 떠났는데 그 친구가 저희 SSH 키페어를 갖고 있어요. SSH 키페어를 저희 팀이 모두가 공유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버에 키페어를 놓쳐서 못 들어가요. 등등등. 그죠? 그래서 이 인테그레이션 서버에서 키페어를 템포러리로 만들어요.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는 걔가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사용자한테 보내고, 서버 사이드는 얘를 통해서 얘네들 넷, 다섯 요 서버들에다가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템포러리하게 열려줬으니까 볼트 커맨드를 던질 수가 있죠. 왜냐면 아까 방화벽을 살짝 열어줬으니까. 자, 방화벽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타스크가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포트들을 열어준 다음에, 포트를 열어준 다음에 일이 다 끝나고 나면 RDP랑 시큐어 쉘 포트를 끊어요. 그러면 연결이 되지 않는 서버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딕셔너리 어택을 해요. 물론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자 그랬죠. 어떻게 하면 저희 서버를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하세요. 이게 사실 제가 여기 상용 소프트웨어를 썼지만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방식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산스에서 말하는 각각의 레이어, 각각의 단계별로 필요로 한 기능들이나 어떤 솔루션들이 DevSecOps에서 필요로 한 툴일까라고 하는 장표예요. 뭐
중요한 곳이고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참고를 하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아마 벌써 있는 솔루션, 있는 기능을 하시는 것도 있을 테고 없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한 방에 다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10개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내년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왜냐? 회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안을 당한 걸 아는 회사와 취약점이 보안 해킹을 당한 걸 모르는 회사.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보안 해킹을 당한 걸 아는 회사에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를 많이 두세요. 자, 맥주 참 좋습니다. 그죠? 맥주 한잔 하면서 서로 간의 고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의 고충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의 나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뭔가가 주고 뭔가를 받으면 분명히 나아져요. 그리고 현재 보안에 대한 현황과 내가 필요한 상황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뭘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안을 해요? 그죠? 일단 나 자신을 알자. 일단 우리 시스템을 알자.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자. 하지만 내가 무슨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되는지를 알자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컴플라이언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컴플라이언스는 골이 아니에요. 컴플라이언스는 내가 원하는 보안을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쓰세요. 네. 우리 회사는 시큐어쉘 쓰고 있고요. 우리 회사는 바스천 호스트 쓰고 있기 때문에 서버들에 접근할 때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쓰세요.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그리고 내 환경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내 환경은 누가 잘 알아요? 제가 잘 알죠. 해커는 사실 약간 처음 시작할 때 장님처럼 시작을 해요. 만져보고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만져보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에 비해서 장점은 저는 알아요. 저의 환경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하고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하니팟. 만드세요. AWS에서 운영을 할 때 웹서버들 돌 때 그 옆에 있는 웹서버 하나 더 만드세요. T2 마이크로 한 달에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증 포트도 열어두시고요. 다 열어두세요.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 사용자 아이디와 IP를 먼저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Fast Reactive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장님 문고리 잡는 사람한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와서 난리를 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마치 웹서버인 것처럼 보이게.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서버에 들어와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도 로나 컬럼을 우리 회사는 사용하지 않는 컬럼이나 롤을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그 로나 그 컬럼에 액세스가 들어오면 그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입팟이라는 거를 우리 이수영님이 한입팟이라는 걸 하라고 했으니까 자, 한입팟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어딜까라고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돈 3억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비트코인 갑시다. 나머지 그리고 항상 deny all 준비하시라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한 걸 알고 그 필요로 한 것만 허용을 하고 그 외에는 다 막아야 돼요. 사장님이 요청을 해서 아이씨 왜 이렇게 일하기 힘드냐 이거 좀 열어봐 하면 거꾸로 사장님 이거 열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하세요. 자동화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동화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씨 뭐 AI, ML 뭐 자동화 다 하고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아. 먹고 살기 더 좋죠. 그죠? 왜냐면 내가 내 환경을 알고 내가 내 환경에 대한 공격할 줄을 알고 내가 그 자동화 플랜을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는데 예? 링크드인 업데이트 안 하셔도 연락이 와요. 그죠? 우리는 월급장이에요. 그죠? 월급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얼마만큼 잘하냐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겠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서. 그리고 제가 하는 걸 공유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좋은 맥주, 좋은 친구들 항상 고민하시고 마찬가지로 또 갤럭시에 나온 실패한 사람들은 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있어요. 실패했네. 그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일단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뎁스첵옵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데브옵스 하시는 분들은 위너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항상 말씀드렸어요. 맥주도 마시고 친구분들도 만드시고 함께 움직이시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빨리 더 가능성을 높여가면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원래는 저희 데모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 가지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데모가 궁금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 한두 개만 잡을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없으면 제가 근처에 있을 테니까 이수영 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보안에 해킹된 거를 알고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도록, 친구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을 바라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